혹시 여러분은 밖에서 혼자 밥을 드실 수 있나요? 이 질문에 당연하지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분명 치를 떠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상한 건요? 혼밥이 편한 사람들은 혼자서 영화도 보고 여행도 잘 갑니다. 그런데 혼밥이 불편한 사람들은 사람들 시선 하나에 밥맛이 싹 사라지죠. 이 모든 게 과연 성격 차이 때문일까요? 사실 여기엔 놀라운 심리적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혼밥러들의 진짜 심리와 그들이 혼자만의 시간을 자유롭게 보내는 비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심리학에서는 혼자 있는 시간을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자존감과 직접 연결된다고 말합니다. 혼밥이 불편한 사람들은 타인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외톨이로 볼까봐 걱정하고 친구 없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두려워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특히 집단 식사 문화가 강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친구들이랑 모여서 밥 먹고 회식 자리에서 관계를 다지고 점심시간에 동료들이랑 어울려야 사회성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혼자 밥 먹는 행동이 마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처럼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실제로 주변 사람들은 당신이 혼자 밥 먹는 걸 거의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밥 먹기도 바쁜데 옆 테이블 사람이 혼자 먹는지 누구랑 먹는지 관심 없거든요. 근데 정작 본인은 모든 사람이 자기를 보고 있다고 느끼는 거죠. 심리학에서는 이걸 스포트라이트 효과라고 부릅니다. 무대 위에서 조명을 받는 것처럼 자기한테만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다고 착각하는 현상이에요. 한 실험에서 사람들한테 일부러 눈에 띄는 옷을 입히고 공공장소를 지나가게 했는데요. 본인들은 절반 이상이 자기를 봤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거의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한테 관심이 아예 없어요. 그럼 혼밥이 편한 사람들은 대체 뭐가 다를까요? 이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로움이 아니라 나만의 자유시간으로 받아들입니다.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내가 먹고 싶은 걸 먹고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여기는 거죠. 회사에서 하루 종일 상사 눈치 보고 동료들 사이에서 에너지 쓰고 나면 혼자만의 시간이 절실한데 이 시간이 딱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조용히 밥 먹으면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고 그냥 멍하니 창밖을 보면서 머리를 비우기도 하죠. 여기서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자기 충족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동행 없이도 스스로를 만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뜻하는데요. 이 능력이 높은 사람들은 혼자 있을 때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능력이 낮은 사람들은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만 안정감을 느끼고 혼자 남겨지면 불안해지죠. 어릴 때 형성된 애착 유형도 영향을 줍니다. 안정적인 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혼자 있어도 괜찮다는 내면의 확신이 있어요. 필요할 때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굳이 항상 누군가와 붙어 있지 않아도 되는 거죠. 요즘은 혼밥 쪽이 정말 많이 늘어났습니다. 1인 가구가 증가한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혼자 밥 먹으면 불쌍하다는 시선이 강했다면 지금은 자기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으로 보는 경향이 생겼거든요. 혼자 성수동 맛집 탐방하고 혼자 용산 아이파크몰 영화 보고 혼자 여행 가는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혼밥도 자연스러운 선택지가 된 겁니다. 특히 20, 30대 젊은 층일수록 이런 변화가 두드러져요. 관계의 질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 억지로 어울리기보다는 혼자 있는 걸 택하는 거죠. 그런데 혼밥을 즐기는 사람과 혼밥이 익숙해진 사람은 다릅니다. 누군가는 진짜로 혼자 밥 먹는 시간을 즐기지만 또 누군가는 그냥 선택지가 없어서 혼자 먹게 된 경우예요. 후자의 경우에는 겉으로 태연한 척해도 속으로는 외로움을 느끼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함께 밥 먹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혼자 먹는 거죠. 이런 분들은 혼밥 자체보다 관계의 부재에서 오는 외로움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점심시간마다 회사 근처 식당 입구에서 망설이다가 결국 세븐일레븐 도시락 사들고 사무실 책상에서 먹는 사람들이 그래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사회적 고립감이라는 게 있는데요. 물리적으로 혼자 있는 것과 심리적으로 고립감을 느끼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수백 명이 있는 회식 자리에서도 외로움을 느낄 수 있고 혼자 한강 산책하면서도 충만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혼자 있는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거예요. 만약 혼밥이 너무 괴롭다면 그건 혼자 밥 먹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자신과의 관계가 불편하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좋은 친구처럼 대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죠.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혼자 하는 활동에서 재미를 찾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혼자 CGV나 메가박스 갈 때는 옆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웃거나 울 수 있고 영화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죠. 혼자 성수동이나 연남동 카페 갈 때는 맥북 펼쳐놓고 작업하거나 좋아하는 책 읽으면서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혼자 부산이나 전주 여행 갈 때는 계획표 없이 즉흥적으로 움직이면서 진짜 자유를 만끽하고요.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전혀 외롭지 않고 오히려 더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혼밥을 편하게 즐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할 일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걱정부터 내려놓는 거예요. 사람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당신한테 관심이 없습니다. 홍대 식당에 혼자 앉아 있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설령 누가 본다 해도 그게 뭐 어때요? 당신이 밥 먹는 방식은 당신이 선택하는 거니까요. 두 번째로는 혼자 있는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는 겁니다. 그냥 밥만 먹고 끝내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책을 한 챕터 읽거나 듣고 싶었던 팟캐스트를 틀어놓거나 다이어리에 하루를 정리하는 거죠. 세 번째는 천천히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강남역 붐비는 식당에 혼자 들어가는 게 부담스럽다면 테이크아웃부터 시작해보세요. 한강공원 벤치에서 먹거나 스타벅스 구석자리에서 먹으면서 점차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평일 오후 2, 3시쯤 한산한 시간대에 식당 가보고 조금씩 사람 많은 점심시간대로 옮겨가면 됩니다. 네 번째는 혼밥을 루틴으로 만드는 겁니다. 매주 수요일 점심은 혼자 먹는 시간이라고 정해놓고 그 시간만큼은 온전히 나를 위해 쓰는 거죠. 처음엔 어색해도 반복하다 보면 오히려 기다려지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밥이 편해지면 다른 혼자 활동도 시도해보세요. 주말에 혼자 왕십리 CGV나 코엑스, 메가박스를 가보는 거예요. 처음엔 어색하겠지만 막상 해보면 생각보다 훨씬 편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영화 시작하면 불 꺼지고 어두워지니까 누가 나를 보는지도 모르겠고 영화에만 집중하면 되거든요. 혼자 영화 보는 게 익숙해지면 혼자 망원동 카페도 가보고 혼자 서울숲이나 북촌 한옥마을 산책도 해보고 조금씩 활동 반경을 넓혀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혼자 있는 시간이 전혀 외롭지 않고 오히려 더 자유롭고 편안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혼자 있을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함께 할 수 있다고요. 자기 자신과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도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뜻이죠. 혼자 있을 때 불안하고 초조한 사람은 관계에서도 의존적이 되거나 집착하게 되기 쉽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채워줄 거라고 기대하면서 관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좋은 관계라도 상대방이 내 모든 빈자리를 채워줄 수는 없어요. 결국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먼저 건강해져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혼밥 시간을 통해서 자기 자신과 친해지는 연습을 해보세요. 밥을 먹으면서 오늘 나는 어떤 기분인지,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지 관찰해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불편하고 어색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는 일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근데 조금씩 익숙해지면 자기 자신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고 스스로를 이해하게 되고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지 않아요. 오히려 나를 돌보고 충전하는 소중한 시간이 돼요. 주변을 둘러보면 혼자 밥 먹으면서도 정말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사동 레스토랑에서 느긋하게 파스타를 먹으면서 창밖 풍경을 바라보고 을지로 포차에서 혼자 소주 한 잔 기울이면서 미소 짓고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있는 모습이요. 이런 사람들은 혼자 있어도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누군가의 인정이나 동행 없이도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거예요. 이게 진짜 자존감이고 진짜 자립심이죠. 남들 눈치 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힘입니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혼밥을 못하는 게 성격 탓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성적이라서 혼밥 못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반대인 경우도 많거든요. 외향적인 사람이 사람들 시선을 더 의식해서 혼밥을 힘들어하기도 하고 내성적인 사람이 혼자 있는 시간을 더 편하게 느끼기도 합니다. 결국 성격보다는 자존감과 자기 확신의 문제예요. 내가 나로 있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죠. 그리고 혼밥이 힘든 건 단순히 개인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집단주의 문화가 강하다 보니 혼자 있는 사람을 이상하게 보는 시선이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학교에서도 회사에서도 팀워크를 강조하고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을 문제 있다고 낙인 찍었죠. 근데 최근 들어 이런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개인의 시간을 존중하고 혼자만의 공간을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가 생기고 있어요. 혼밥족을 위한 인프라도 많이 생겼습니다. 혼자 먹기 좋은 바 형식의 식당이 늘어나고 1인용 테이블을 따로 마련한 곳도 많아요. 배민이나 쿠팡이츠 같은 배달앱이 발달하면서
집에서 혼자 주문해서 먹는 것도 훨씬 편해졌고요. 영화관도 혼자 오는 사람들을 위한 좌석 배치를 고려하고 카페도 혼자 작업하기 좋은 공간을 많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혼자 활동하는 걸 더 쉽고 자연스럽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다만 여전히 혼밥이 힘든 분들이라면 억지로 할 필요는 없어요. 누군가와 함께 밥 먹는 게 더 좋다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중요한 건 선택권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혼자 먹고 싶으면 혼자 먹고, 함께 먹고 싶으면 함께 먹고, 이렇게 상황에 맞춰 선택할 수 있으면 됩니다. 혼밥을 못한다고 자책할 필요도 없고, 혼밥만 한다고 외롭다고 낙인 찍을 필요도 없어요.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혼자 밥 먹는 행동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혼자 있을 때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혼자 있어도 편안하고 충만하다면 그건 건강한 자존감의 신호입니다. 반대로 혼자 있으면 불안하고 외롭다면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돌아봐야 할 시점이죠. 혼밥은 단순히 밥 먹는 행위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나를 더 잘 알아가고 나를 더 사랑하게 되면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져요. 혼자 영화 보고 혼자 카페 가고 혼자 여행 가는 모든 활동들이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 다이렉트리한 소중한 경험이 되는 겁니다. 오늘부터라도 혼밥을 다르게 바라보세요.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 나를 위한 시간으로요.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내 생각에 집중할 수 있는 자유의 시간이라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관점을 바꾸는 순간 혼밥은 더 이상 두려운 게 아니라 기다려지는 시간이 될 수 있어요. 당신은 혼자여도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니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